5-1을 어느 정도 남겨둔 채로 오늘로 지금 넘어온 상태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을까요? 우리 그때 제가 즐거운 실습을 하고 끝을 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 비주얼 스튜디오 해갖고 메모리 구경한 것까지 하고 제가 아마 여기쯤에서 하다가 이제 집에 갑시다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지금 퇴근합시다 라는 게 다수 의견이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기다렸던 친구들에게는 약간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납니까? 우리 막 이상한 것들 튀어나왔잖아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행복했어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뭐 함수 정의, 뭐 함수 호출식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데이터 코드 제목 붙여놓고 뭐 이것저것 구경해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적는 것 해가지고 문장이야말로 여러분이 적는 거고, 다만 그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예를 들어 우리는 예전에는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분기 반복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언제 이 내용물, 어떨 때 이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을 실행하거나 더 이상 실행하지 않을 것이냐를 가름하기 위한 수식을 if문 내지 while문 첫 줄에 적절한 자리에 적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수식을 적을 수 있고,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고 했고, 값의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고, 그 값의 형식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종의 정보 역시나 데이터 역시나 우리가 지금 메모리 위에 예를 들면 3이 담겨 있는 칸, 우리가 ID 3 해가지고 알 수 있었는데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에 진짜로 숫자 3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기억나죠? 마이너스 5부터, 자, 이 숫자 자체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56 사이에 인트 형식 값들은 전부 다 다세대 주택, 상당히 위치값이 숫자가 큰, 윈도우 기준으로 숫자값이 큰 업타운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어요. 잠깐만, 다운타운이라고 합시다.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걸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 그 3 적혀 있는 그 자리, 그 32비트 안에는, 아니 32바이트 안에는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값이 int 형식 값이다라는 명백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id int 값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또는 우리는 내 손에 지금 이름을 들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이름 사전을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름 사전에 그 이름 오른쪽 자리에 적혀 있을 ID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ID 값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걸 들고 메모리를 방문해서, 우리 물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방문할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방문해서 그 메모리 자리에 있는 3, 정밀하게는 int 형식 3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동등한 방식으로 ID 값만 사용해서 우리는 int 형식이든 str 형식이든 심지어 함수 형식이든 등등 모든 것들을 거기 담겨 있는 그대로 내용만 확인해서, 아, 여기 지금 함수 덩어리가 있는 거구나, 함수 인사 내용물이 담겨 있구나 하면서 그 내용물을 실행하거나 하는 후속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덧셈을 한다거나 등등 다른 작업도 물론 가능할 거예요. 등등등을 사연을 구경을 해보고, 이제 드디어 우리 하루가 지나긴 했지만 드디어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 인덱스랑 관련된 얘기로 점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순서입니다. 자, 일단 C, 파이썬, 자바 등등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과 소수점 달린 숫자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C에서도 int, 뭐 롱 이런 거 써봤을 수도 있고요. 등등 있고, 걔네랑 또 별개로 플롯 형식, 더블 형식, 뭐 리눅스를 써봤다면 롱 더블 형식 같은 것도 여러분이 적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두 친구를 명백히 구분해서 제공을 해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아, 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수점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대신에 유효 숫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야 라면 int 형식을 쓰도록 하고, 아니면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 면서 어느 정도 정밀도를 가져가고 싶다면 더블 형식, 그렇지 않다면 플롯 형식 같은 식으로 쓸 수도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을래나 안 드렸을래나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일단 파이썬에는 플롯 형식이 있잖아요. 우리 python.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는 맥, 윈도우 공통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파이썬 환경에서는 지금 파이썬의 플롯 형식이 곧 C에서의 더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에서 3.14 같은 리터럴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 리터럴은 계산하면 플롯 형식 3.14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블 형식 3.14가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소문자라든가 F를 붙여야지만 플롯 형식 리터럴을 적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런 거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엔간한 동네에서 플롯 형식보다는 요 그래픽 카드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보통은 플롯 형식보다는 더블 형식을 훨씬 더 메이저하게 썼기 때문에 파이썬의 플롯 요 5글자는 C에서 봤던 그 더블 형식 8바이트짜리를 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 정도로 하면 대충 저도 목이 풀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백히 구분하도록 돼 있고 요 둘은 프로그래머가 좀 더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의도를 추구해 가면서 고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서 얘기, 지금 숫자 얘기하고 순서 얘기로 넘어갈 건데 일단은 오늘은 숫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소수점 달린 플롯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트 형식을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연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봅시다. 정말 당연하겠지만 숫자는 세는 수단이에요. 추상적인 무언가입니다. 나이가 몇이냐, 그 다음에 우리 A 한 글자, 알파벳 소문자 A가 몇 번째 글자냐, 몇 번째 글자입니까? 16진수로 6, 1번째 글자죠. 그 다음에 보물찾기 게임 한다고 치면 뭐 3.141592 같은 게 튀어나왔다. 보물과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숫자를 우리한테 표현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어떤 숫자는 무언가의 절대적인 양을 상징을 합니다. 나이라든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숫자는 뭔가의 상대적인 등급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과제 넘버원 기간이잖아요. 과제를 내가 몇 시 몇 분에 냈냐는 절대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과제를 우리 반에서 몇 번째로 냈냐?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숫자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절대적 숫자들을 비교함으로써 파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들을 조합을 한다고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절대적인 숫자, 심지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절대적인 숫자가 존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을 비교하거나 조합을 하거나 해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요 순서 개념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가보면 이제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맨 뒤에 일렬로 서서 이제 키를 보면서 이 친구가 더 크네 뒤로 보내고 작다고 앞으로 보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들이 그 교탁 기준으로 더 가까이에 앉도록 나는 지금 뒤에 앉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바로 앞에 앉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당한 거를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키 순서라든가 아니면 나이 순서 나이 많으신 분이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는 등등의 나이 순서도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학번 스펙트럼이 다양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입학했을 때 딱 새내기일 때는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졸업반이 되면 이것만한 게 없는 학번 순서 내지 기수 순서, 연도 순서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절대적인 숫자냐 상대적인 숫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순서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살짝 튀어나오긴 했지만 순서 개념은 당연스럽게도 상대적인 숫자입니다. 상대적인 숫자로서 다루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 자신의 어떤 숫자에 대한 순서 개념을 내가 몇 번째 순서인지를 알려면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그 정밀한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기준으로 내가 지금 키 순서를 나이 순서라고 합시다. 나이 순서대로 지금 내가 몇 등이냐를 알고 싶은데 내가 지금 어느 기준으로 예를 들어 우리 반 기준이냐 이 동일한 과목 기준이냐 아니면 우리 학과 기준이냐 등등 순서를 매기기 위한 전체 집합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절대적인 숫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없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80명, 100명 수업이다라면 거기에 나랑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한테 서로 다른 숫자를 지금 매겨놨어요. 절대적인 숫자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석부를 인쇄하거나 할 때 이름도 동일하고 뭐 입학 연도 등등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 하더라도 아무튼 학번을 가지고 순서를 매기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렇게 출석부를 뽑는다 치면 학번 숫자가 작은 친구를 먼저 부를 것이냐 큰 친구를 먼저 부를 것이냐와 같이 그 집합 안에 있는 두 친구들의 숫자에 대한 일종의 우열을 가르기 위한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으면 앞으로 온다. 나이가 많으면 앞으로 오신다. 학번이 작을수록 출석부 위로 올라간다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번 숫자가 전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약간 뭐 끝자리 한두 끝자리 정도가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같은 날 입학한 소위 동기 친구들이랑 뭐 서로 야, 너 학번이 뭐니? 물어본 다음에 야, 내가 너보다 학번이 3만큼 빠르니까 이제 내가 선배야. 그런 짓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싸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숫자가 조금 절대적인 숫자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정도 바운더리까지는 동등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취급할 수 있지라면서 동기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긴 한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1등만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름을 할당문으로 도입을 한다 칩시다. 근데 공동 1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두 값을 그 하나의 이름, 변수 개념이잖아요.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내 학번을 담든가 저 친구 학번을 담든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 1등이다. 그 다음에 그 두 명에 대한 학번을 둘 다 담아두고 싶다. 둘 이상의 값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다. 일 때는 우리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막 그 나이차 함수 정의 적을 때 같은 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이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가 뭐가 있죠? 숫자 3개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당문 3개를 적어가면서 your age, my age, 차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각각 하나씩 도입해 가서 서로 독립적인 서로 다른 각각의 이름들에 따로 담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현재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5개 다뤄야 된다. 새로운 이름 5개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스럽게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값을 학교 우리 뭐 출석 그런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여러분 중앙도서관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거기 이제 자리 예약하는 시스템 같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는 지금 5개, 10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100개 넘는 무언가를 다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이름을 100개 도입할 거냐? 나중에 뭐 숫자 100만 개 빅 데이터 같은 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100만 개 도입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할당문을 100만 번 적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값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일단은 새로운 형식, 어떤 여러 칸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배우고 그 형식 값을 하나의 이름에 담아두고 값 하나를 그 다음에 그 값을 사용해서 그 형식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칸에 원래 의도했었던 1등인 친구들 해가지고 목록해가지고 이름 정해갖고 담은 다음에 거기다가 1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모든 학번을 다 집어넣는다와 같이 원래 의도하던 값들을 차곡차곡 담아주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내용이고 이제 이걸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칸 얘기가 갑자기 굵은 글씨로 튀어나왔습니다. 영어로는 object 정도로 부를 수가 있는 거를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요 칸 한 글자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동네마다 내지는 연도마다 아니면 메타마다 이 단어 object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수업이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1학년 1학기 수업인 걸 감안해서 그것들 중에 가장 원초적인 20세기 1980년대 정도에 통용됐던 의미를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보다 훨씬 늦게 훨씬 더 천천히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의미를 나름 최신 메타를 반영을 해서 의미 부여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막 오르 메시지에서 오브젝트라고 나온다. 우리 수업에서 말하는 오브젝트랑은 얘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 파이썬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화요일 수업 우리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뒤에 뭐 객체 지향 어쩌고저쩌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1학년 이후에 배우는 다른 수업에서 아마도 다루게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친구들은 뭐 400명 톡방이라든가 그런 데 물어보시면 누군가가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저 object라는 단어를 칸이라는 단어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완전 쉬워요.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에 적당한 메모리 영역을 우리가 한 세트를 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 화요일에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메모리 검색해서 구경을 해볼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32바이트만큼을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 한 칸으로 지금 3이 담겨있는 한 칸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구경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비슷하게 헬로 5번 영거푸 적은 게 담겨있는 str 한 칸도 구경해봤고 등등등입니다. 괜찮아요? 각각의 값들을 담기에 적절한 크기가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메모리 영역을 각각의 칸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20세기 옛날 버전 C에서 define 해둔, 정의해둔 저 오브젝트에 대한 정의라고 저 오브젝트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ID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직접 어떤 칸이 메모리 위 어디에 있을지를 구경을 해보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수식 ID3을 계산하면 지금 메모리 위에 있을 int 형식 값 3이 담겨있는 그 칸에 대한 ID 값, 메모리상에서의 위치 값을 얻는 게 가능합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는 우리가 막 ID 같은 거 직접 까거나 막 이름 사전 이런 거 굳이 생각 안 해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런 칸 개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어련히 잘 해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두고 요 위에 설명의 첫 줄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적절한 메모리 영역을 칸이라고 부른다 정도까지만 담아둔 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칸 이야기를 살짝 등장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3주차에 등장한 적 있는 데이터 부분 지도 그릴 때 처음으로 배치해봤었던 이 변수 개념을 가져가고 다시금 정리를 해서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보편적인 의미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파이썬을 하고 있고 파이썬 동네에서 이 변수는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 정도로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좀 더 정밀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면 이름 넘버 자리에는 절대로 int 값 3 그 자체가 담기는 게 아니라 걔는 완전 별도의 칸에 담겨 있어요. 대신에 메모리 위 그 칸 3이 담겨 있는 칸에 대한 ID 값을 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당문 넘버는 인사 엔터를 실행하면 역시나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에 해당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엔간하면 함수 인사 내용물이 존재하는 메모리 위의 칸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될 거예요. 그게 이름 넘버 자리에 담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에다 담아둔 ID 값을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상의 정밀한 하나의 위치를 특정하는 게 가능한 거고 그 위치에는 int 값 3 또는 함수 인사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칸이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름 넘버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가져가면 이름 사전의 그 이름 자리 넘버 오른쪽에 숫자가 뭐 적혀 있냐 정도로 서술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요 이름 사전과 관련된 얘기는 일단 오늘은 요 데이터 측면에서 적당히 서술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중간고사 직전 정도 되는 다음 주 이후 주차에 저 이름과 관련한 훨씬 더 복잡한 얘기를 같이 다시 한번 꺼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이거 우리 드랍 기간 끝났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보증 기간이 끝나고 나서 차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결정을 철회할 수 없는 순간이 오니까 수업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짝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라고 적혀 있긴 한데 잠깐만요. 우리 5-2에다가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 뒤에 거는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인터랙티브 켜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예를 들면 자, 이건 저만 칠게요. 지금은 필요 없는 코드입니다. 자, 넘버는 3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이제 넘버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에 넘버라고 당당하게 띄워둡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다양하게 작업을 수행하다가 나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최초에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도록 일종의 껐다 키고 싶어라고 생각이 든다면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위에는 X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아이들을 켜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컨트롤 F6,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F6을 누르면 자,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넘버를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컨트롤 F6 누르면 재시작했어요. 와 같이 얘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넘버를 알지 못하는
기억 상실이 된 거죠. 리셋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려면 이제 맥 쓰는 친구들은 요 쉘 메뉴에 리스타트 쉘이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 적혀 있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나 지금 코드 망한 것 같은데 지금 자꾸 무한 반복을 한다든가 근데 컨트롤 C, 커맨드 C도 잘 안 먹는다거나 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요 컨트롤 F6을 누르시면 초기 상태로 복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다가 이제 인터랙티브를 켰고 요런 문장들을 입력을 하는 게 일단은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늘 적는 3하고 엔터를 치고 자 요거는 뒤에 요 내용이 적혀 있는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지금은 구경만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헥스 ID 3 하면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헥스 기억나죠? ID 3 하면 인트 값이 하나 나올 건데 숫자가 하나 나올 건데 그 숫자에 대한 16진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적으면 됩니다라고 str 형식 값을 우리한테 리턴을 해주는 함수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적었더니 자 id 3 값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int 값 3은 항상 우리가 구경했었던 그 다세대 주택에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지금 3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든지 상관없이 언제 몇 번 물어보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숫자가 튀어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VARS를 할 때는 이제는 이 친구는 이름사전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랑 그 이름을 갖고 우리가 무슨 값을 쓸 수 있나까지 간략하게 알려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VARS의 리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사전 하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의미 관점에서 이 친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사전 자체를 통째로 전달해 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그러니까 메모리 위에 이름 사전이 어딨니를 물어보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름 사전도 역시나 내가 어딨니 물어볼 때마다 항상 동등한 숫자 위에 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겠죠. 위에 거랑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동일한 사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요거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름 2개를 등재를 하는데 한 번은 넘버는 3 할당문을 실행함으로써 이거 이제 넘버하고 엔터 치면 저 이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가 등재됐다는 거고 거기 이제 3이 담겨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df 인사한 다음에 프린트 인사라 함은 이번엔 영어로 인사하면 되는 거야와 같이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인터랙티브에서 함수 정의를 지금 적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내용물 한 줄짜리 친구기 때문에 그 한 줄 문장 하나를 적고 여기까지가 지금 인사 내용물이 되도록 적고 싶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 다시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여기서 엔터를 친다고 이 문장을 실행을 해주지는 않아요. 바로 실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프로그래머가 이 함수의 2번째 문장을 적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위한 엔터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적고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함수 정의로 실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엔터를 한 번 더 치시면 돼요. 엔터를 연속으로 2번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이 2줄짜리가 문장 하나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함수 정의를 실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시나 함수 이름, 새로운 이름, 인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말은 곧 당연스럽게도 우리 이름 사전에 인사라는 이름이 등재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id 값이 담겨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메모리 위에 이제 새로 만든 함수 몸통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양한 수식들에 대한 계산 결과 값에 대한 id 값에 대한 16진수 표현을 열심히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저런 숫자들이 출력되겠죠. 자, 이거 id 넘버를 16진수 표현 출력한다고 하면 지금은 id 3이랑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이 둘 다 int 값 3으로 동등할 것이고 int 값 3은 항상 메모리 위 동일한 자리에 존재하니까요. 그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을 테니까요. 라고 봐주셔도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사는 넘버랑은 3이랑은 다른 id 값이 나올 거고요. 등등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느낌으로 진행한다면 이제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을 넘버에 담는다 예요. 그렇긴 한데 이름 넘버에 실제로 담아야 되는 값은 id 값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 값을 결과적으로 넘버에 담게 되고 그 말은 곧
함수 인사가 어딨냐에 대한 그 id 값을 넘버에 담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하면 id 넘버는 id 인사랑 동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름 사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꽂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진행을 했다면 여러분의 인터랙티브에 다양한 16진수 표현들이 출력돼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눈여겨보면서 요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살짝 같이 관찰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당시에 이제 수업자료 만들 때 지난 주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귀찮아서 작년도 버전을 재탕을 해왔습니다. 3.11.5인데 다행스럽게도 3.11.5랑 3.12.2랑 요 출력되는 양상이 동등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다양한 숫자들 여러분 구경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바로는 우리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라는 친구, 값이 담겨 있어야 되는 그 친구는 엄청나게 넓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스크롤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름 사전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던 그 친구가 꽂혀 있는 것이고, 이름 사전 안에는 지금 넘버라는 이름, 인사라는 이름 얼마든지 등재돼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요상한 이름들도 물론 들어있긴 했지만요. 아무튼 각각의 자리에 넘버에 담긴 값, 정밀하게는 id 값이 담겨 있는 거죠. 인사에 담긴 값들이 이 사전에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df 파일 만들던 작년 시절에는 id 값들이 이런 느낌으로 튀어나왔어요. 지금은 조금은 다르긴 한데 뭔가 비슷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맥을 쓰는 친구들은 윈도우 쓰는 친구들이랑 요 id 값 튀어나오는 추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본인 동일한 노트북에서 이 동일한 느낌으로 인터랙티브의 문장들 실행해보고 튀어나오는 id 값 다시 한번 대조해보면 방금 전에 했던 버전과 지금 다시 재부팅해서 한 버전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는 거 역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id 값 자체는 매번 인터랙티브 껐다 켰다 하는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사전이라는 친구는 지금 당장은 저 친구 이제 막 비주얼 스튜디오 써가지고 내용을 확인해서 진짜 넘버란 이름 들어있나 그런 거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사전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 사전이 진짜로 책이 한 권이 저기 꽂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메모리 위에. 일단 그 정도로 일단은 인트로를 해두고 설명을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컨트롤 F6을 누르든 처음 켰든 맨 처음에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켰을 때는, 그래서 첫 번째 꺽쇠 세 개를 구경하고 있을 타이밍에는 아직까지는 메모리 위에 인사 내용물이라든가 그런 게 존재하진 않아요. 아직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인사가 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처음부터 사전은 이미 꽂혀 있는 상태로 스타트할 거고, 인트값 3이 담겨있는 그 다세대 주택도 미리 마련해 둔 상태로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이 이름 사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막 언더스코어 어쩌고저쩌고 그런 요상한 이름들만 가득 들어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장, 예를 들면 이 할당문 넘버는 3 엔터의 실행이 막 끝난 시점에는 그 이후 시점부터 우리가 넘버하고 엔터 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수식 넘버를 적을 수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말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할당문 실행이 막 끝난 시점에는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가 등재되어 있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인트값 3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인트 형식 값 3이 실제로 메모리 위에 담겨 있는 그 칸에 대한 id 값이 사전에 기록되게 돼요. 그래서 메모리 위 3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그 칸에 대한 id 값을 이름 사전의 넘버 오른쪽에다가 적어 놓게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이 할당문의 실행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함수 정의도 비슷해요. 여기는 지금 새로운 이름 인사를 도입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방금 전에 넘버는 3 할 때는 메모리 위에 3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걔에 대한 id 값을 이름 사전에 등재만 하면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인사를 한다라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먼저 메모리 적절한 자리, 남들이 안 쓰고 있는 다른 칸으로서 잡혀있지 않은 적절한 자리에다가 새로운 칸을 만듭니다. 함수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함수 내용물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프린트 헬로 할 수 있을 법한 적절한 숫자들을 담아두게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함수 한 칸, 인사 내용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 한 칸에 대한 id 값을 가지고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인사를 등재를 해두게 됩니다. 역시나 여기까지 해야 함수 정의에 대한 실행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할당문 넘버는 인사 엔터를 실행을 한다라는 건, 자, 일단은 요 할당문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 원래 인사 자리에 적혀 있었던 그 아이디 값을 담게 됩니다. 자, 넘버는 인사 엔터 친다고 해서 함수 인사 내용물이 복사가 된다거나 하지 않아요. 여전히 함수 인사 내용물은 메모리 위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할당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은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 에 대한 아이디 값, 달리 말하면 이름 사전의 인사 오른쪽 자리에 있는 이 값을 그냥 그대로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작업만 수행해요. 따라서 사전만 들고 와서 고쳐줬고 다시 담기만 하면 됩니다. 메모리 요 인사 내용물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적혀 있냐는 일단 여기선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인사에 3이 담겨 있냐, 함수 내용물이 담겨 있냐, 아니면 인트 같은 형식 덩어리가 담겨 있냐 등등은 1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전만 들고 와서 갱신만 하는 작업만 하고 이 할당문의 실행은 끝이 나요. 아무튼 그런저런 작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 id 인사 함수 덩어리 값이 담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넘버하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름 사전에 서로 이름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아이디 값을 들고 와서 메모리 위에 있는 함수 내용물 프린트 헬로에 해당하는 덩어리 문장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대충 요 정도 지금 요거는 별표를 쳐놓지 않았어요. 지금 시점에 납득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화요일에 들었던 내용이랑 연계해서 보면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신경 쓸 필요는 1도 없겠구만과 같이 여러분 얼마든지 느낀 점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전 살펴봤었던 그 그림을 지금은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름 사전 실제 모습은 엄청나게 복잡한 편이니까 지금은 일단 상상만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지금 챙겨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영한사전이라든가 옥편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어 한국어 사전 같은 거 얼마든지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구글 번역도 해주잖아요. 자, 그런 영한사전이 어떤 영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 표현, 의미라든가 등등을 확인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펼쳐보는 책이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사용하는, 파이썬 동네에서 사용하는 이름 사전은 어떤 이름에 대한 아이디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 이전에 살짝 나왔었죠. 시연할 때 우리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들, 값들, 인트값 3이라든가 헬로 5글자라든가 등등은 절대로 이 이름 사전에 적히지 않아요. 걔네들은 각각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각자만의 칸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칸에 대한 아이디 값을 이름 사전에 기록을 해두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제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메모리를 구경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메모리 위에 특정 칸에 담긴 우리한테 의미 있는 그 형식, 그 값을 가져와서 그 다음 덧셈에 활용한다든가 내용물 실행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 계산에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그래요. 그런 다양한 용도로 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자, 이제 여백 슬라이드예요. 아직까지도 인덱스 얘기는 튀어나오지 않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형식을 상상을 해보는 게 가능해요. 무슨 형식이냐? 다른 칸들에 대한 아이디 값들을 내용물로서 다룰 수 있는 어떤 형식을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름 사전이란 친구가 바로 이런 용도로 쓰는 친구기는 해요. 그래서 저 친구도 자 VARS 하면 사전 하나 우리 이름 사전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 사전의 형식 민증을 까보면 걔가 무슨 형식인지 튀어나오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루지 않을 거니까 자 좀 더 간단한 예로는 이름 사전은 그냥 아이디 값만 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아이디 값을 일종의 세트로 페어로 다루는 친구고 좀 더 간단한 예시로는 그냥 여러 칸들을 줄줄이 나열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형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시로 본다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사전 자리에 아이디 값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냥 담는 게 아니라 넘버즈에 이게 담겨 있다. 다른 이름 인사에 이게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ID 값들에 대한 일종의 태그를 붙이는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ID 값들을 모아서 다룰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ID 값 있어요, ID 값 있어요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구경해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존재한다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예시 같은 경우는 368, 388이 담겨 있고 그 ID 값을 꺼내와서 다시 보면 int 값 3, int 값 4를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열하는 형식 값 자리가 따로 존재하고 이 나열하는 형식 값에 대한 ID, 그 칸에 대한 ID 값이 넘버즈에 담겨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약간 익숙하다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열하는 형식 값 자리를 확대를 해봤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H 한 글자, I 한 글자가 있는 거를 우리가 구경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str 형식이 딱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우리 직접 확대해서 구경해 봤잖아요. 헬로 5글자, 비록 그거에 대한 숫자가 코드가 적혀있긴 했지만 유니코드가 적히긴 했지만 str 형식이 딱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그 글자들이 진짜 그 자리에 박혀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ID 값을 나열해서 다루는 그런 형식이 존재한다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ID 값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가져오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칸 안에는 ID 값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럴 때 이름 사전에서 ID 값 하나를 꺼내오고 싶을 때는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 붙어있는 이름을 적어가면서 ID 값이 담겨있을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넘버에 그러니까 UOAge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이름 UOAge에 대해서 담겨있는 ID 값을 들고 오고 싶다. 그러면 수식 UOAge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각각의 ID 값에 대한 이름이 옆에 적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열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는 지금 맨 위에 있는 이거 지금 ID 3이란 말이에요. ID 3이랑 ID 4가 있을 때 나 지금 ID 4에 해당하는 ID 값을 들고 오고 싶어. 둘 중에 아래 거를 들고 오고 싶어와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름 사전 안에도 ID 값이 충분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골라 쓰고 싶다 하면 그 왼쪽에 붙어있는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각각의 자리에 이름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는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지금 골라갖고 들고 오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특정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정확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기도 한 요 순서 개념을 써서 인덱스를 써서 나 지금 맨 앞에 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뒤에 거, 두 단계 더 뒤에 거와 같이 순서 개념을 써서 각각의 칸을 구분해서 지칭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정확히 이럴 때 쓰는 순서 개념을 인덱스라고 굵은 글씨 5글자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얘네 둘에 대해서 비록 이름이 서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인덱스 값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맨 앞에 거, 예를 들면 바로 그 뒤에 거와 같이 각각의 칸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줄줄이 칸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어떤 형식인 값이 존재할 때 그 안에 있는 칸들 중에 딱 내가 원하는 한 칸만 골라갖고 쓰고 싶다 라면 우리는 그 칸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이거 번째 칸, 예를 들면 3번째 칸에 있는 거 지금 꺼내 쓰고 싶다와 같이 여러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정확히 하나를 특정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값을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50분이야 벌써.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드디어 5-2 내용을 다루기 위한 본론이 끝이 나고 우리 이틀 쉬었잖아요. 바로 이어서 5-2 내용을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5-2 내용은 이제 일종의 실습이 될 것이고 우리 .pdf 파일 올려놨으니까 그거 바로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인덱스 개념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형식의 종류, 그 다음에 리스트 형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그 슬라이드 내용 그대로 들고 와 봤어요. 인덱스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를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파이썬의 기본 형식 4가지 소개했었잖아요. 일단 그 4가지를 숫자 형식들과 리스트 형식들로 2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각각 지금 새로 튀어나오는 우리 숫자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숫자 형식은 스킵하고 시퀀스 형식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새로 도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리스트 형식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저런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시퀀스 형식 값을 다룰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장, 새로운 연산자, 이거는 곧 새로운 수식 적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함수 내지는 약간 보조적인 새로운 형식까지 55분 정도 기간 동안 빠르게 한번 주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과제가 출제되는 게 목표였는데 월요일날 수업해보니까 암묵적인 동의로 과제 넘버2는 다음 주에 출제하는 걸로 일단은 미뤄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들고 올게요. 아무튼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은 요 새로운 단어 시퀀스 형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값의 형식 할 때 이렇게 4가지 구경해 봤잖아요. 뭐 타입의 타입은 타입이다 이런 소리 하긴 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내비두시고 우리 실질적으로 데이터다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친구들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그냥 숫자, 소수점 달린 숫자, 그 다음에 글자들 내지는 참거짓, 기다 아니다와 같은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각각의 형식이 존재한다는 걸,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이 튀어나올 만한 적절한 리터럴 적는 방법까지 구경을 해본 셈입니다. 그렇긴 한데 저 친구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부류로 2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불이랑 인트랑 플롯은 숫자 형식으로서 한 통속입니다. 서로 호환되는 친구들이에요. 반면 str 형식만 혼자 숫자 형식이 아닌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int 더하기 str 하면 손절당했단 말이에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떴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str 형식만 숫자 형식, 서로 호환되는 숫자 형식이 아닌 별도의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 더하기 int 파이썬 동네에서 가능합니다. 호환이 돼요. 그럼 이제 불 더하기 int를 하면 결국은 int 더하기 int를 해줍니다. 그래서 int 괄호 true 괄호 닫고와 같이 불 형식값 true에 대한 int 형식값을 만들어서 그거랑 3이랑 더해요. 일단 파이썬 동네에선 이 경우에는 true를 1로 간주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더하기 3이 돼서 계산 결과값은 int 값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1.5 더하기 false, 얘 같은 경우는 float 더하기 bool을 한 거죠. 이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float이 이기고, 따라서 false에 대한, 벌써 꺼졌어. 또다시 머리통을 찍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요. 플롯 더하기 불 하면 이제 불 형식값 false에 대한 플롯 형식값을 구해서 덧셈에 활용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0.0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따라서 얘는 1.5, 플롯 형식값 1.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불 더하기 str하고 있는데 str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바로 손절당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 int 더하기 str 할 때랑 동등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형식 살짝 튀어나왔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값들 내지는 칸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개념을 써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형식을 시퀀스 형식이라 부르고, str 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 이미 봤듯이 hello, HELLO와 같이 글자 하나하나를 줄줄이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입니다. 해서 자, 오늘 실습 시작은 요거 같이 한번 빠르게 쳐봅시다. 여러분도 인터랙티브를 켜주시고 방금 전 설명 내용을 납득할 수 있다면 진짜 하등의 어려움 없이, 함정이 몇 개 적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실습을 좋아하니까요. 있긴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이 내용을 납득하고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재부팅을 할게요. 모든 걸 잃었어 했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를 켜시고 문장들을 하나씩 적어서 실행을 해봅시다. 메시지는 hello 5글자 한 다음에 메시지 대괄호 연산자를 지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시퀀스 형식을 다룰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대괄호 연산자를 처음으로 지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우리 재수강 반이긴 하지만 모른 척 합시다. 느낌상으로는 지금 메시지 3번째 걸 가져오고 싶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적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엔터키 쳐보시면 일단은 현재 우리가 상상했던 느낌대로
메시지 지금 5글자 있는데요. 요 세 번째 건 L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예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구체적으로 아까 5-1 내용을 섞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름 사전에서 이름 메시지를 찾은 다음에 그 바로 오른쪽에 적혀 있을 ID 값을 들고 오고 그 값을 토대로 메모리 위에 칸 하나를 특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칸에 지금 STR 형식 값이 담겨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칸에 적혀 있던 글자들 중에 세 번째 글자를 들고 와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반응으로서 보여준 거를 여러분이 목격하신 셈이 됩니다. 복잡하죠.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런 작업을 뒤에서 혼자 묵묵히 수행해 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괄호 연산자 우리가 예쁘게 적어서 수식을 구성해 두고 엔터를 쳐서 실행하면 실제로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장들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Alt P를 쓰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A, B, C, D 소문자를 적어보시고 메시지에 두 번째 거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랬을 때 과연 알파벳 뭐가 뜰 거냐를 이제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하면 뭐가 뜰까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무려 C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A가 첫 번째고 B가 두 번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당신의 예상은 틀린 겁니다. 지금 C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고 Alt P에서 수식 2를 수식 0으로 고쳐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이때는 맨 앞에 글자에 해당하는 A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인덱스 값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A다라면 우리는 대괄호 0과 같이 적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괄호 0 하면 맨 앞에 거, 그 뒤로 이제 1, 2, 3, 4와 같이 각각의 자리에 대한, 각각의 칸에 대한 인덱스 값이 지금 잡혀 있다라고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는 일단 시퀀스 형식 값의 내용물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딱 하나 내가 원하는 번째 것을 골라서 사용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연산자예요. 이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조금 더 큰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큰 수식을 그냥 대괄호 수식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대괄호 수식을 계산할 때 일단 먼저 대괄호 왼쪽 수식을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 값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이 맞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대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인덱스 값으로서 활용해서 여러 칸들 중에 하나에 담겨있는 그 값을 꺼내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그래요. 요거 중요하지. 그리고 시퀀스의 가장 첫 번째 칸, 가장 앞에 있는 칸을 의미하는 인덱스 값은 프로그래밍 동에서 보편적으로 1이 아니라 0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요 첫 번째 인덱스를 1로 잡아서 쓰는 케이스가 많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라든가 좀 더 복잡한 것들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예를 들면 울프람이라든가 맷랩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직접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보편적으로 뭐 C라든가 자바라든가 파이썬 다루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은 인덱스 값 맨 앞에 거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0을 찍도록 머릿속으로 상식으로 담아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 중요하게 쓰이고 있고 왜 굳이 1번째가 아니라 0번째로 하고 있냐에 대한 나름 그럴싸한 사연도 존재하니까 지금 시점에 그냥 시작은 0번째 정도로 여러분이 꼭 외워두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요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3 대괄호 0 대괄호 했어요. 3 대괄호 열고 0 대괄호 닫고 그러면 우리가 3의 0번째 자리에 있는 거를 얻고 싶다 이딴 식으로 지금 적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올까요? 일단 3은 숫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맨 앞에 있는 걸 하나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엔터 치면 하나 있으니까 맨 앞에 거는 3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손절을 쳐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뜹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적혀 있는 것 자체는 너는 지금 시퀀스 형식이 아닌 것 같은데 숫자 형식이 왜 이런 데 들어오는 거지 하면서 손절을 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까지는 숫자 형식들끼리는 지들끼리 막 뭐 인트 더하기 플롯도 가능하고요. 불 더하기 인트도 가능하고요. 지들끼리 짬짬이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대괄호 수식을 적고 있는 상황이고 아쉽지만 그런 숫자 형식들은 오로지 시퀀스 형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일종의 인종차별,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괄호 연산자는 숫자 형식이랑 같이 쓰라고 만든 연산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괄호 왼쪽에 숫자 형식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그럴싸하죠. 안녕한 다음에 0 나오면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안이 나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유니코드를 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말로 두 글자짜리를 적어놨다 해도 한국말 맨 앞에 있는 글자를 보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세 글자 말 그대로 글자 3개짜리 str 형식 값 나올 만한 리터럴을 적고 거기에 365번째 글자 나한테 좀 갖다 줄래? 와 같이 대괄호 수식을 적은 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세가 0번째잖아요. 글이 1번째고 자가 2번째니까 뭐 3, 4, 5, 6, 7, 8 같은 걸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 처음 등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오류인 인덱스와 관련한 오류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항 계산 결과 값을 가지고 특정되는 그 시퀀스 형식 str 형식 값은 일단 3칸짜리란 말이에요. 글자 3개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요 365라는 요 리터럴 계산에서 튀어나온 인트값 3은 유효한 인덱스 값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는데요 해서 값을 하나를 꺼내오는 행위를 해주지 않고 대신 오류 메시지를 출력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지정한 인덱스 값이 너무 큰 경우에는 새로운 오류, 인덱스랑 관련된 오류가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괄호 수식은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뭐 우리 순서 개념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퀀스 형식, str 형식 몇 번 써본 적이 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방금 전 대괄호 연산자는 우리가 몇이냐? 여러 개들 중에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개들 중에 정확히 하나를 골라 쓰고 싶을 때 뭔가 내용물로 담기는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예요. 그러지 않고 요번에 적어볼 새로운 문장인 for문이라는 친구는 지금 내용물이 뭐 5개 들어있다 아무튼 간에 내용물 각각을 맨 앞에 있는 것부터 마지막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꺼내서 반복적으로 꺼내오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컨트롤 N을 눌러서 우리 언타이틀드에서 새로운 .py 파일 적당히 바탕화면에 저장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적당히 뭐 5주차니까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그다음에 예시 뭐 이름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아무튼 적당히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요 뒷 슬라이드에 있는 이 문장들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여러분 .pdf 파일 제가 게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pdf 파일을 여러분의 노트북, 여러분의 실습실 컴퓨터에서 띄운 다음에 하면 여기 있는 거를 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처럼 지금 저 완전 얍삽한 거잖아요. 지금 전 다 적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이러고 싶다면 자,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그 .pdf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pdf 파일로 저장 기능을 써서 만들어 갖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동일한 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예를 들면 에지 브라우저라든가 그런 친구를 써서 우리 수업 자료 슬라이드를 여시면 이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저랑 동등한 느낌으로 복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크롬에서 복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에지를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들여쓰기 같은 거는 제대로 안 해줄 테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왼쪽에 붙어있는 채로 복붙이 될 건데 뭐 이 정도야 뭐 내용물 확인하면서 슬라이드 확인하면서 얼마든지 탭키 몇 번 쳐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훨씬 더 쉽게 우리 예시를 같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이 친구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 보자. 우리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해요. 그래요. 뭐 지금 이 정도 뜸 들였으면 다 했을 테니까 실행하면 교종이 땡땡땡 끝 하고 지금 학교종 노래에 대한 노래가사 출력을 아무튼 0.5초 마지막에 1초 쉬고 프로그램 끝나는 것까지 우리가 구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복사 붙여넣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아무튼 총 결과적으로 7번 복사 붙여넣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노래 가사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중간중간 0.5초씩 쉬어가면서 따박따박 출력을 해보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 요 .py 파일 안에 적혀있는 저 포문이 어떻게 실행됐나, 저 친구 실행하는 동안 무슨 작업을 수행하는 거냐를 역으로 유출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면 일단 성공이시고, 자, 실행 결과를 통해서 유출을 해보시면 이 폼은 아무튼 지금 첫 줄 적고 들여쓰기 한 내용물이 존재하나 봐요. 요 두 문장은 MSG에 적혀있는 요 각각의 글자들에 대해서 한 번씩 실행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맨 처음에 학을 출력하고 0.5초 쉬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를 출력하고 0.5초 쉬었습니다. 등등등 각각의 MSG에 담겨있는 지금 거기 칸에 나열돼 있을 글자들 하나씩 들고 와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프린트 호출식 보면 C가 여기 적혀있단 말이에요. 뒤에 거는 이제 엔터 대신에 스페이스 쳐달라라는 의미였고, 아무튼 C에 담겨있는 거를 출력을 해달라라고 적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학 한 글자, 교 한 글자, 종 한 글자를 출력을 해준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물 매번 실행할 때마다 어쩔 때는 C에 학이 담겨 있고 그 다음 타이밍에는 교가 담겨 있고 등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출력이 끝난 그 다음마다 그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0.5초 쉬는 거를 한 번씩 수행을 해준 것 역시나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걸 토대로 이 포문의 첫 줄을 이런 느낌으로 읽는 게 가능해요. 자, 이거는 제 추천사항입니다. 요 포문을 우리가 뭐 영국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읽을 때 이제 for C in MSG란 말이에요. 여기서 for랑 그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요 사이에다가 each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or each C 캐릭터의 약자로서 적은 거예요. 글자의 약자로서. 그 다음에 여긴 복수형 정도 붙여주시면 편할 것 같고, 그 in MSG execute following statement 한글 패치를 해볼게요. 자,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들여쓰기에 둔 밑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해 주세요와 같이 적어 놓은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해 달라. 그래서 각각의 C에 대해서니까 처음에는 학 가져와서 해주고 그 다음에 교 가져와서 해주고 등등을 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포문의 동작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포문은 어떤 컬렉션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와 가지고 사용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갑자기 컬렉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자, 형식을 나누는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str 형식이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경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시퀀스 형식이라는 그룹이 컬렉션 형식들이라는 그룹에 부분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퀀스 형식은 컬렉션 형식이기 때문에 str 형식도 컬렉션 형식의 일종이고, 따라서 포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str 형식에 있는 각각의 글자들을 하나씩 꺼내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여러분 포문을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일단 조금 있다가 str 형식이 아닌 시퀀스 형식, 오늘 제목이기도 한 리스트 형식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자료구조론이라든가 등등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넓히는 뭐 2학년 이후 수업에서 시퀀스가 아닌 컬렉션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름사전이라고 튀어나오는 딕트 형식이라든가, 아무튼 그 2학년 수업 자료구조론 수업에서 우리 수업에서 지금 구경할 수 있을 법한, 그러니까 단순히 인덱스 개념만 써도 각각의 칸을 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좀 더 복잡한 느낌으로 값들을 담아놨다가 뭐 유지한다든가 꺼내 쓴다든가 지운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1학년 수업이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지금은 폼은 시퀀스 형식을 다루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친구다 정도까지만 염두에 두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폼은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고, 그 꺼내온 값은 여러분이 직접 지정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적은 C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거기서 인사라고 적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첫 줄 그 자리 for랑 in 사이에 적어둔 이름에다가 한 번씩 담아줄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실제로 담는 거는 꺼내온 값이 담겨있는 칸에 대한 id 값을 C에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문의 내용물은 그렇게 그 이름에 값을 담을 때마다 한 번씩 실행을 해줘요. C에다가 학을 담고 내용물 한 번 실행해주고 교 담고 한 번 실행해주고 등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컬렉션에 그 str 형식 값 안에 글자가 n개 들어있다면 포문 내용물은 정확히 n번 실행될 거예요. 만약에 그게 0글자짜리였다. 그러면 내용물은 정확히 0번 실행됩니다. 하나 있다? 한 번 실행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은 순차 분기 반복에서 반복 흐름을 구성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횟수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분기 용도로도 하실 수는 있기는 해요. 값을 안 담거나 하나를 담아두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용도로는 절대로 안 쓸 것 같고 반복을 위해 쓸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str 형식을 재료로 삼아서 시퀀스의 특징,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다루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수식 적는 방법 하나랑 문장 적는 방법 하나를 살펴본 셈이에요.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 여러분이 원하는 딱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을 수 있게 해줘요. 그다음 폼은 내용을 각각 한 번씩 들고 와서 내가 원하는 코드 덩어리, 문장을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시작은 0번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str 형식을 재료로 우리는 시퀀스 형식을 배워봤고 그 시퀀스 형식의 일종의 리스트 형식을 여기서 한번 더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스트 형식 역시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요 방금 전 얘기했던 두 가지 사용법, 대괄호 연산자랑 포문을 동등한 느낌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이 뭐냐를 알아보면 되겠죠. 차이점은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줄줄이 나열해 다루는 형식인데 무슨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이냐가 서로 다릅니다. str 형식은 우리 익히 알고 있다시피 글자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는 시퀀스 형식이에요. 리스트 형식은 글자들이 아닌 id 값들 5-1에서 등장했던 그 id 값들을 쭉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시퀀스 형식이에요. 자, 우리 변수,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id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리스트 형식은 리스트 형식 한 칸만 마련해둬도 id 값을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여러 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변수의 나열 같은 느낌으로 리스트 형식 값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내가 숫자 3개 담고 싶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은 서로 다른 이름 UOAG, MyAG 차에다 담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3칸짜리 리스트 하나를 뚝딱 만들어서 거기에 0번째 칸의 ID 값 담고 1번째, 2번째 칸의 ID 값을 담는 것 역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수의 나열 같은 느낌으로 저 형식 값을 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시퀀스 형식인데 뭐에 대한 시퀀스를 다룬지가 다릅니다. 두 번째로 계산하면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따옴표로 표현해서 적는 게 가능해요. 이건 str 리터럴이라 부른다 그랬죠. 계산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5글자가 들어있는 str 형식 값에 대한 id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도 적을 수 있는데 얘는 따옴표가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대괄호랑 컴마로 구분해 가서 여러분이 적으시는 게 가능해요. 얘는 리터럴이라고 부르진 않긴 하지만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이 수식을 계산하면 아무튼 5칸짜리 아무튼 1, 2, 3, 4, 5가 각각 id 값이 담겨있는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하니까 얘는 수식 적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요약을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식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면서 얘네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요건 잠시 뒤에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 리스트 형식이라는 친구를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인터랙티브로 돌아와서 이 문장들을 한번 직접 적어봅시다. 여기는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할게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넘버즈는 3,5,7. 방금 전 들은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새로운 리스트 하나, 아마도 3칸짜리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넘버즈에다 담을 것 같아요. 물론 id 값을 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연산자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리스트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그죠? 5가 나온다라 생각한다면 시작은 0번째니까 7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요. 대괄호 수식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포문의 인 오른쪽에다가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버즈 안에 있는 각각의 넘버들에 대해서 그 넘버 값을 출력해줘와 같이 포문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터를 한번 더 치면 포문을 실행해 줄 거예요. 하면
맨 앞에 거부터 순서대로 3, 5, 7 이런 식으로 꺼내와서 프린트까지 성공적으로 하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거 없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둘 다 시퀀스 형식이니까요. 다만 시작은 0번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Alt P 하면 되겠죠? 얘는 사실 아까랑 동등한 거니까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넘버즈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대괄호를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001 하고 엔터를 치고 있습니다. 오류가 안 나요. 그 다음에 Alt P 한 다음에 1번째는 5 네 글자짜리 하고 마지막에 수식 넘버즈 적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수식 넘버즈를 계산한 결과값을 우리한테 반응으로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시면 요상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Alt P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엔터를 치시면 일단은 반응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반응으로서 우리한테 마치 우리가 수식 적었을 때랑 유사한 느낌으로 우리한테 대괄호랑 컴마로 구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넘버즈 지금 리스트 하나가 지금 특정된 건데 그 리스트에 지금 0번째 자리에 뭐가 있냐, 1번째 자리에 뭐가 있냐를 순서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0번째 자리에는 원래는 int 값 3이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플롯 형식 값 3.0001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뒤에는 str 형식 값, 그 뒤에는 int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두 할당문이 일단 성공적으로 실행됐었고, 이 두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 원래 3 담겨 있었던 그 리스트의 그 자리에 대신 이제 3.0001을 담겠다와 같이 동작했다라는 걸 여러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할당문 적을 때는 항상 는 왼쪽에 이름을 그냥 적었습니다. UOAG는 어쩌고 저쩌고와 같이. 오른쪽의 수식은 그때그때 다르게 적었지만요. 목표가 다르니까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목표가 달랐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는 왼쪽에 아까 그 나왔던 대괄호 연산자를 지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정상적으로 동작했고, 일단 첫 번째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대괄호를 써서 리스트 형식 값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대괄호 수식을 할당문의 는 왼쪽 부분을 적을 때 활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리스트의 특정 번째 값을 변경하는 데 우리가 성공을 한 겁니다. 원래 3 들어있었던 자리에 지금부터는 3.0001이 들어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str 형식과 차이점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은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해요. 아쉽지만 str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글자 하나만 바꾸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막혀 있습니다.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hello 5글자를 일단 담아두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0, 1, 2, 3, 4, 4번째 자리에 지금 5가 담겨있는데 그거를 느낌표 하나로 바꾸겠어와 같이, 그러니까 헬 느낌표가 되는 거죠. 와 같이 바꾸겠어와 같이 할당문을 적고 실행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납니다. 요 str 형식, 시퀀스 형식은 맞아요. 그래갖고 0, 1, 2, 3, 4 5칸짜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로 5글자 중에 5가 담겨 있는 자리를 5 대신에 느낌표 한 자리로 대신 적어줬으면 좋겠네 라고 우리가 지금 할당문을 적은 건데, 아쉽지만 str 형식은 리스트 형식과 다르게 그런 식으로 지금 담겨 있는 그 알파벳 글자들을 나중에 바꾼다든가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할당문에 대한 실행에 실패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는 가능합니다. str은 그게 막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리스트 형식의 중요한 특징은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아무 때나 여러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리스트 형식 뭐를 줄줄이 나열해서 담는다 그랬죠? id 값을 줄줄이 나열해서 담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C에서 봤던 배열이랑은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C에서 여러분 배열 선언 적을 때는 반드시 이게 몇 칸짜리냐 플러스 무슨 형식 몇 칸짜리냐를 둘 다 정해야 됩니다. 배열에 대한 선언을 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int 형식이면 int 형식, 더블 형식이면 더블 형식만 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칸이면 4칸, 3칸이면 3칸,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장점은 각각의 칸의 크기가 더 균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C에서의 배열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렇긴 한데 걔는 궁극적으로 id 값들의 나열을 다뤄요.
그리고 그 ID 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int 값 3이라든가 인사 내용물이라든가 헬로 5글자라든가 어떤 형식 어떤 값이든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리스트 형식 하나 만들어 두고 값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아무 형식 아무 값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 때려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플러스 담아놨던 거를 이제 얼마든지 아무 때나 다른 걸로 바꿔치기해서 담아두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3번 연거푸 받아서 리스트 하나에다 차곡차곡 담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지금 리스트에 숫자가 잔뜩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숫자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다시 원래 자리에 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값들을 모아서 다뤄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여러분이 큰 고민 없이 뭐 이름 5개 도입해야겠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리스트 형식 값 하나 마련해 두면 5칸짜리 마련해 두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로 변수의 나열과 같은 느낌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리스트 형식과 관련한 얘기도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만 넓혀 봅시다. 자, 우리 지금 대괄호 수식이랑 포문 문장 적는 방법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는 그 시퀀스의 내용물을 어떻게 다룰 거냐를 배운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퀀스 내용물 하나하나가 아닌 시퀀스 덩어리 그 자체, 시퀀스 형식 값 자체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게 뭐냐를 따지자면 그래서 여기 지금 값이 몇 개 들어있냐, 칸이 몇 칸짜리냐를 여러분이 아마도 확인을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le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건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len 하면 보라색으로 빛이 날 거고요. awesome 하시면 엔터 치면 뭐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의 7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7이냐? 글자 7개 들어있는 친구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len 한 다음에 뭐 str 형식뿐만 아니라 250 한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얘는 이제 계산하면 3칸짜리 리스트 나올 만한 수식인 거죠. 따라서 엔터 치면 3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len 한 다음에 30 숫자 하나 집어넣고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얘는 엔터 치면 당연히 꺼지라고 합니다. 왜냐? 30은 숫자 형식이지 시퀀스 형식이 아니니까요. 우리 이제 이전에 str 형식 차별 받았었는데 이제 역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 형식은 여기서 손절당하는 형식이에요. str 형식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는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str 형식, 리스트 형식 이런 친구들은 자유롭게 가능한데 30, int 형식 값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int 리터럴이잖아요. int 형식은 시퀀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손절당했다라 보시면 됩니다.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까지 차별받았던 거에 대한 역차별 이슈가 지금 등장하는 거죠. 아무튼 함정이었고 얼마든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숫자 하나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괄호 0 한다 해도 그냥 숫자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을 법한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파이썬 동네가 생각보다는 이 형식을 깐깐하게 보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len은 함수고 대충 length의 줄임말 정도로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퀀스 안에 내용물이 총 몇 개 들어있냐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저 len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일단 합을 구하고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합 구하는 건 얼마든지 포문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나누기 len 어쩌고 해가지고 나눗셈을 한번 수행해주면 평균을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 실행하는 흐름을 for문이 아닌 while문을 써서 구성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idx는 0부터 len 어쩌고 저쩌고 전까지와 같이 3단 콤보를 구성하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값을 바꿔 담을 수 있다. 리스트 형식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통 리스트를 쓸 때는 아마도 일단 미리 내가 원하는 길이를 갖는 내가 원하는 길이의 리스트를 만들어 둔 다음에 나중에 각각의 칸에 유효한 값을 담아가면서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3개를 받기 위해 일단 길이가 3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름에 담아두고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할당문 적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길이가 3이니까 0,0,0 하시면 돼요. 길이가 5다, 뭐 0,0,0 두 번만 더 적으시면 됩니다. 복붙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리스트를 미리 만들 필요가 자주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5개, 3개, 10개 그 정도면 할 만한데 이게 만약 100만 칸짜리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둬야 된다. 내가 막 뭐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선형대수 한다든가 하면 ML 같은 거 한다거나 할 때 보면 내가 직접 리스트 긴 거, 큰 거 만들고 싶은 욕구가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컴마를 99만 9,999번 적어가면서 계산하면 100만 칸짜리 리스트가 나올 만한 엄청나게 긴 수식을 적는 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특정 크기의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수식 조합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적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만들기만 하면 심심하기 때문에 미리 숫자를 채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수식 적는 방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같이 해봅시다. 그냥 사용법이니까요. 리스트, 자 형식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있는 거죠. 이 괄호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갖고 리스트 형식 값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괄호 사이에다가 range하고 10하고 괄호 닫고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일단 range라는 이름 보라색으로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 range 괄호식 괄호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을 갖고 리스트 하나 만들어줘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엔터를 치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리스트 나왔고요. 0, 1, 2, 3, 4, 5, 6, 7, 8, 9가 담겨있는 10칸짜리 리스트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range 10 말고 range 100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100칸짜리 리스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전 수식은 그 리스트,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길이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0번째 칸에 0을 담아주고 9번째 칸에 9를 담아주는 미리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값을 담아서 출고를 해주는 그런 느낌의 수식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0부터 스타트하는 게 싫다. 그러면 리스트 range year, year 플러스 100과 같이 약간 다른 느낌의 여기선 지금 숫자를 2개를 지정한 셈이에요. 2024랑 2124를 지정한 셈입니다. 이렇게 2개를 지정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좀 긴 거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100칸짜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0번째 자리에는 2024를 그러니까 요 숫자를 담아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씩 해줘서 총 얘 직전 숫자까지 해서 합이 100칸이 되는 리스트를 우리한테 던져줘요. 자, 이거 굳이 셀 필요 없겠죠. len 하면 100 뜹니다, 진짜로. 아무튼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두 버전 중에 하나를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골라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익숙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어둔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용자 입력을 받든가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획득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번째 자리에다가 그 값을 담아두고 그렇게 꾸준히 각각의 자리에 담아두고 나중에 예를 들면 한꺼번에 포문으로 돌려서 합을 구한다든 거와 같이 안에 담겨있는 값을 그 다음 여러분 목표에 맞게 적절히 꺼내가면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내부 구조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구축을 해보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과제 넘버1 데이터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막 4주차 느낀 점 이제 읽어보면 막 한숨 쉬고 있고 저 지금 입학한 지 한 달 됐는데 자퇴를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막 이러면서 느낀 점 울면서 적는 친구들 막 생기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조금 더 복잡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목표에 도전할 때 이런 인덱스 개념을 도입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자, 요 range는 사실은 민증을 까면 자, 요 range는 사실은 그냥 엔터 치면 range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은 이 친구의 형식은 형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int처럼 range도 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위에서 10을 가지고 range 형식 값을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리스트 형식 값을 만든 거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는 저 친구 형식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리스트 형식 또는 포문이랑 조합해서 쓸만한 친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를 갖는 예를 들면 10, 예를 들면 100 또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만큼의 길이를 갖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짧은 수식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for, number, in, 그 다음에 3, 5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요 in 오른쪽에다가 요 range 형식 값을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엔터 2번 치면 자, 레인지 3 하면은 0, 1, 2 요런 느낌으로 지금 간주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넘버에 0 담고 내용물 실행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식 넘버 계산하고 그걸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1 보여주고 2 보여주고 그대로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레인지에서 한 번씩 0 꺼낼 수 있고 1 꺼낼 수 있고 2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0 하나 꺼내고 1 하나 꺼내고 2 하나 꺼내가면서 3칸짜리 리스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리스트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숫자 하나씩 꺼내오고 싶다. 예를 들면 100부터 1000까지 꺼내오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포문을 적으실 수 있고 인 오른쪽에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가 순서대로 튀어나올 만한 적절한 레인지 형식 값을 만들기 위한 수식을 적어서 구성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봤던 그 수식 조합을 써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를 갖는 아무튼 숫자들이 가득 담겨있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각각의 칸에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혀 다른 값들, 심지어 인트 형식이 아닌 각각 서로 다른 형식 값들을 넣어가면서 편하게 다루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5-2 내용이 끝이 납니다. 45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숫자 형식과 시퀀스 형식, 차별받던 STR 형식은 사실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었고 마치 막 미우놀이 세기 같은 느낌이죠. 백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랑 포문, 수식 적는 방법, 문장 적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리스트 형식을 소개를 했습니다. 차이점이 3가지 있다 그랬고, 그래서 수식 적는 방법이 다르고 무슨 값들의 나열을 다루냐가 다르고, 가장 중요한 내용물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물 다루는 게 아니라 시퀀스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요소로서 렌이랑 레인지 형식이 존재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리스트 형식은 마치 변수의 나열과 같은 용도로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때 쓰실 수가 있어요. 간편한 친구입니다. 우리 성능 같은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과제 넘버원 목표 3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얼마든지 리스트 떡칠을 하면 아무튼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과제 넘버2는 다음 주로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일단 느낀 점만 적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은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